속보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암살하거나 감금하거나 납치하거나 셋 중 하나는 무조건 하려는 계획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미국 언론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지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어쩌다 우리 미국이 이렇게 됐나? 한국은 용감하고 미국은 겁쟁이다. 미국 대통령은 이 일을 자신의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궁금하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물론 이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정치 인생에 위기를 가져다 주진 않았으니까요. 그럼 누구 얘기냐?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한국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고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 이승만 대통령 덕에 휴전협정이 물거품이 된 후 아이젠하워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아이젠하워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무조건 임기 안에 한국 전쟁을 끝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알고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있는 한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말이에요. 결국 아이젠하워는 최후의 방법을 꺼냅니다. 에버레지 플랜. 이승만을 제거하라라는 계획을 세우죠. 이승만을 암살하라, 감금하라, 납치하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제거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방공포로를 석방할 때부터 이 상황을 예상해왔습니다. 방공포로를 석방시키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3만여 명의 방공포로를 석방시킨 것이었죠. 이승만 대통령도 아이젠하워에 맞설 준비를 합니다. 언론 플레이라고 하죠. 이승만 대통령은 전 세계 언론을 이용할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모든 언론들이 한국과 미국의 이야기로 뜨거웠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연설과 녹음 테이프를 전 세계 언론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연설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미국이 언제부터 강대국이었는가? 유럽에서 근근히 먹고 살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건너온 것 아닌가? 미국 역시 지금의 한국과 마찬가지로 굶어 죽기 직전인 이민자의 나라였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먼저 짓고 학교를 지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것 아닌가? 대한민국 역시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하지만 공산당이 쳐들어와 또다시 나라를 잃게 생겼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강대국이 된 미국의 사명이 무엇이냐? 지금 한국을 도와주는 것이다. 비겁자는 가라. 미국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우리가 자살하는 것 같이 무모한 짓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용맹한 한국은 공산당과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겁쟁이 미국처럼 뒤로 도망가지 않겠다. 이 원고와 연설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죠. 특히 미국 언론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미국이 어쩌다 겁쟁이의 나라가 됐냐? 도망치지 말고 한국과 끝까지 싸워라!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신문들을 거느린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이승만에 감동받아 자신이 소유한 신문사에 이승만을 극찬하고 아이젠하워를 비판하는 글을 막 쏟아냅니다. 미국의 몇 주 의회에서는 이승만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요. 저는 정말 대단한 업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설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보도가 이어지자 아이젠하워의 지지율이 곤두박질합니다. 대통령이 되어 한국전쟁 끝내겠다고 큰소리 떵떵 쳤는데 완전 거짓말쟁이에 무능한 대통령이 되어버렸죠. 아이젠하워는 똥줄이 타기 시작합니다. 아이젠하워의 전기를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승만의 방공포로 석방으로 아이젠하워는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렇게 이승만이라는 새로운 적을 만났다던 아이젠하워는 결국 1953년 6월 19일에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절대 퇴장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차지하도록 결코 방치하지 않겠다. 이승만의 불굴의 의지를 미국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단, 조건은 휴전협정을 맺을 때 방해하지 않을 것. 이 제안을 승낙한 이승만 대통령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아시아 민주주의의 전시장이 될 수 있게 지원하라. 보통 전시장이라고 하면은 엉망진창이고 더럽고 형편없는 곳을 전시장으로 쓰진 않잖아요.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가 된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는 전시장이 되게 하겠다. 즉, 그렇게 되도록 미국이 한국을 끝까지 지원하라. 이 조항을 맺은 후 우리나라가 일시불로 받은 달러가 무려 당시 1년 수출액의 34배였습니다. 미국이 아프리카 54개국에 원조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받아요. 그 후 한국의 경제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둘째, 한국과 그 주변에 미군을 배치할 것. 해외에 주둔한 미군이 공격을 받을 시 바로 전쟁으로 직결되죠.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길 24곳에 미군을 배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내려올 때 미국을 공격하고 들어와야겠죠? 그 점을 이용해서 북한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일전쟁, 한국전쟁, 태평양전쟁 등등등 수도 없는 전쟁들이 있었는데요. 미군 덕에 이제는 그 어떤 나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죠. 지금도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핵 개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은 아무 일 없는 마냥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 오는 한미동맹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한 손에 잡고 흔들기도 하고 인류 7,000년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인 약소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호 방위 조약까지 맺어온 이승만 대통령. 그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죠. 알면 알수록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아닌가요?